내 재산이 없으니까 나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건 몰라서 낭패 보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거 아주 주의하셔야 되고요. 액수를 팍 낮춰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애누리 하나도 없이 그냥 그대로 더해버리는 게 있죠. 뭐죠? 네, 오늘은 기초연금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만 65세가 되면 최고 월 30만 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굉장히 따뜻하죠. 그런데 이건 다 받는 건 아니고요. 하위 70%만 받습니다. 30%는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연금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고 또 관심도 많은 주제가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자격심사를 앞두고 본인의 집을 자녀에게 증여했는데 그럴 경우에도 소용이 없었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몇 달 전에 방송을 했습니다. 굉장히 반향이 컸고요. 그 영상을 계기로 저도 이 기초연금이 얼마나 뜨겁고 민감한 주제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미처 언급하지 못했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바로 이번 영상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위 70%만 드리기 때문에요, 바로 65세 시점에서 이 소득 인정액이라는 걸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득 인정액이 기준에 맞을 경우에만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참, 이 방송 보시기 전에요, 이 공적연금 가입하신 분들 계시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그리고 별정우체국연금 같이 공적연금 가입하신 분들은 아예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방송은 스킵하셔도 되고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나 연금이 없으신 분들, 이분들만 이 방송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기초연금을 타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이라는 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바로 2021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169만 원, 그리고 부부 가구는 270만 4천 원이 안 돼야 바로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때 소득은 개인 기준이냐? 아닙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신청하더라도요, 부부 동시에 소득을 합산해서 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득 기준만 맞으면요, 부부가 각자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감액이 좀 되죠. 만약에 최고치까지 받는다 그러면 30 플러스 30에서 60을 받게 되는데, 이때 부부가 동시에 받기 때문에 20%를 감액해서 48만 원만 이 부부는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느냐 못 받게 되느냐의 결정적인 기준은 소득 인정액이 됩니다. 그러면 소득 인정액은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두 가지를 더해서 계산을 합니다. 소득 평가액이 있고요, 두 번째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있습니다. 이 소득 평가액이라는 건 한마디로 얼마나 버냐 이거고요. 두 번째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한마디로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소득 평가액인데요, 이 소득을 합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은 많이 우대를 해드립니다. 98만 원을 빼고요, 여기에 0.7을 곱합니다. 따라서 30%는 공제를 추가로 해드린다는 의미죠. 근로의욕을 꺾지 않기 위한 계산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말고 나머지 소득, 여기서 기타소득이라고 했는데 이 기타소득은 세법상 기타소득은 아니고요, 그냥 근로소득이 아닌 비근로소득이라는 의미의 기타소득입니다. 이 기타소득은 그대로 더하게 됩니다. 자, 기타소득은 우선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이 사업소득은 임대소득 같은 게 바로 사업소득이죠. 근데 사업소득을 다 보는 건 아니고 필요 경비를 뺀 나머지 액수만 사업소득에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소득이네요. 재산소득은 이자소득이 있고요,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이때 연금소득은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가입하고 계시는 보험회사에 드는 사적연금들, 뭐 연금저축이라든지 연금보험 같은 게 바로 여기 재산소득에 포함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이전소득은요, 바로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자분들은요, 이 국민연금 받으시는 액수를 바로 이 소득평가액에 반영을 해서 그 소득평가액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만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일부 유튜브 방송들 보면 바로 이 내용을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공적 이전 소득에 국민연금이 포함이 되고 국민연금 많이 받게 되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하지 마라, 뭐 이런 선동적인 방송들도 제가 봤는데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일단 본인이 생업에 종사하시면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자시고요, 물론 본인이 안 들어도 되는 임의 가입자들도 있습니다만 이 국민연금은 다른 개인 사적 연금들에 비해서 아주 월등하게 조건이 좋기 때문에 이 기초연금 때문에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는다, 이건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적 이전 소득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같은 거는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요? 그분들은 아예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요, 공무원연금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요, 공무원연금을 나이가 돼서 받는 게 퇴직연금인데요, 퇴직연금 말고 퇴직연금 일시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원해서 이 연금 형태로 타는 게 아니라 그냥 일시금으로 타는 겁니다. 사실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본인이 원하면 일시금으로 탈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이 퇴직연금 일시금하고 좀 비슷한 게 퇴직일시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퇴직일시금. 이거는 뭐냐면요, 공무원연금을 받으려고 그러면 공무원 기간을 10년 이상 돼야 되는데요, 공무원이 10년이 안 돼서 공무원연금으로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그동안 적립해 놨던 것을 퇴직일시금으로 받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 퇴직일시금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고요, 물론 이 퇴직일시금은 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재산 액수까지 포함을 해서 종합적으로 소득 인정액을 계산을 해서 이게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저겁니다. 무료 임차소득. 이거 몰라서 낭패 보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거 아주 주의하셔야 되고요. 본인 명의 집이 없어서 자녀 집에 사는 부모님들 계시죠?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내 재산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포함이 안 되고 나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자녀 집에 공짜로 살아도 그것도 소득으로 봅니다. 무료 임차 소득이 되겠습니다. 자녀 집이 이 시가 표준액,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이 6억이 넘는 순간부터 그 집에 공짜로 살면 무료 임차 소득이라는 걸 기초연금 심사할 때 반영을 하게 되죠. 물론 6억이 안 되면 반영 안 합니다. 그래서 6억액은 무료 임차 소득을 39만 원을 반영을 하고요, 공시가격이 15억 원이라고 하면 65만 원을 매월 소득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해버립니다. 자, 그럼 소득 평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한번 연습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저 경우에는 단독 가구입니다. 월 200만 원 근로소득이 있고 매월 30만 원씩 국민연금이 나옵니다. 저분은 소득 인정액이 얼마일까요? 그렇습니다. 근로소득은 200만 원에서 98만 원을 공제를 하고요, 여기에 0.7을 곱합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30만 원은 그대로 더하게 돼서 101.4만 원이 저분의 소득 평가액이 됩니다. 이분은 기초연금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당연히 받습니다. 단독 가구고 월 169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분은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는 부부 가구입니다. 저 부부는 둘 다 소득이 있네요. 남편은 월 200만 원 근로소득이 있고요, 또 국민연금도 매월 30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150만 원 근로소득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법 소득이 많네요. 그러면 저분은 소득 평가액이 어떻게 될까요? 우선 본인도 근로소득은 우대를 해드립니다. 200만 원에서 98만 원 빼고 여기에 0.7%를 곱하고 30만 원을 더하게 되고요, 배우자도 같은 계산 방식을 적용을 해서 계산해 본 결과 137.8만 원이 저 부부의 소득 평가액이 되겠습니다. 자, 남편이 월급으로 200만 원을 받고 아내가 월급으로 150만 원을 받으면 월급이 35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소득 평가액은 137만 원밖에 안 되네요. 따라서 저분도 당연히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고요, 이 근로소득이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요, 본인이 건강이 되고 또 직업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요, 남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아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동시에 받기 때문에 받는 액수의 20%는 깎게 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득 평가액뿐만 아니라 이 재산의 환산액까지를 더해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 재산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재산이고요, 또 하나는 금융 재산입니다. 우선 일반 재산은 아마 대표적으로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아파트 가액에서요, 이때 가액은 시가 표준액, 한마디로 공시가격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그냥 아파트 값을 더하는 게 아니라 또 기본 재산액이라는 걸 공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본 재산액은 지역마다 좀 다른데요,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을, 중소도시는 8,500만 원을, 그리고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공제를 해드립니다. 이 지역별로 아파트 값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다소 차등을 둬서 대도시의 경우엔 기본 재산액을 좀 더 많이 공제를 해드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금융재산이 있죠. 금융재산은 명확합니다. 이 금융재산에서 2천만 원을 빼고요, 그리고 이 재산에서 기본적으로 부채는 차감을 하게 돼 있습니다. 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재산액에 0.04를 곱하게 됩니다. 즉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연 4%로 봐서요, 0.04를 곱하게 되고요, 매월 기준으로 산정을 하기 위해서 12개월로 나누게 됩니다. 자, 이런 공식을 가지고 한번 저희가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 재산의 경우 가장 많은 게 집이죠. 서울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본인 집의 공시가격이 6억 3,900만 원이라고 할 때 서울 지역 공제액인 1억 3,500만 원을 빼면 5억 4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4%를 곱한 뒤 12개월로 나누면
월 168만 원이 됩니다. 즉 기초연금 수급 자격 요건인 169만 원 기준보다 낮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자, 본인이 아무 재산이 없고 서울에 아파트만 딱 한 채 있다. 그러면 아파트 값이 얼마까지 과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좀 전 설명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분은 공시가격이 6억 3,900만 원인 집을 서울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의 소득 인정액은 바로 168만 원이 되고요. 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 요건인 169만 원보다 만 원이 적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집이 6억 3,900만 원까지는 기초연금을 받게 되고요. 6억 한 4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넘게 되면 그 아파트 한 채만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재산의 소득 환산액에서 또 정말 주의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정말 아주 무섭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반 재산과 금융 재산은 0.04를 곱해서 액수를 팍 낮춰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애누리 하나도 없이 그냥 그대로 더해버리는 게 있죠.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고급 자동차하고 회원권은 그냥 더해버립니다. 애누리 없이. 회원권은요, 골프장이나 휘트니스 이런 회원권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거 가지신 분들까지 기초연금은 드릴 수 없다. 이런 정신인데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고급 자동차는 뭐죠? 저 수입 자동차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수입 자동차 아니고요. 바로 3000cc 이상 혹은 가액이 4천만 원이 넘는 자동차든 고급 자동차로 봐서 그냥 더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4천만 원이 넘는 거는 살 때 가격 기준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감가상각을 반영해서 그때의 가액을 평가해서 하면 되는 거고요. 3000cc 이상은 이게 조금 가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쩌다 보면 대형 승용차 타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규정은 규정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기초연금 자격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할 경우에는 대형 승용차는 과감하게 작은 승용차로 바꾸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외가 있어서요. 저런 고급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10년 이상을 넘었거나 혹은 생업에 종사할 때 쓰는 자동차라 그러면 그거는 빼드립니다. 그런 경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번 컨텐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기초연금 수급 심사를 앞두고 본인의 재산을 줄이기 위해서 본인의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죠. 명의가 바뀌니까 내 재산은 아니고 내 기초연금 산정할 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에서는요, 증여를 해도 본인 재산으로 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 소진하는 만큼만 그 재산에서 빼줍니다. 굉장히 주의할 대목이고요. 그래서 이 자연 소비분은 얼마나 인정을 하느냐? 단독 가구는 월 199만 원을 인정을 해주고요. 부부 가구는 월 한 243만 원을 인정을 해줍니다. 요만큼만 본인이 증여한 재산에서 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2억을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2억 원은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6년 8개월이 지나면 2억 원을 다 쓴 것으로 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기초연금 때문에 2억 원을 자녀에게 증여하려면 최소한 6년 8개월 전에는 증여를 해야 그 2억 원이 본인의 재산에 전혀 잡히지 않게 된다.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액수는 아파트 값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커지고요. 따라서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한다 그러면 부부 가구 기준으로 무려 17년 동안을 기다려야 이 5억 원이 재산이 없는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자격 때문에 자격심사를 앞두고 아파트를 자녀에게 넘긴다. 이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이 관심 많은 기초연금의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 속고살지마에서 이 기초연금 문제를 한번 본격적으로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좋아요하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